여러분들 교재 95쪽입니다. 평면 사각형 창문에서의 이성질체 수를 구분을 하는데 먼저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금속 원소를 말합니다. 중성 상태의 원자일 수도 있고 이온일 수도 있습니다. 라지 A, B, C, D라고 하는 것은 각각 한 자리 리간드이고 스몰 AA라고 하는 것은 에틸렌 다이아몬과 같은 그런 리간드, 스몰 AB라고 하는 것은 글라이신 음이온과 같은 리간드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중심 금속 이온의 리간드가 네 군데서 배위 결합을 할 때 평면 사각형 형태로 결합할 때는요, 광학 이성질체 쌍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광학 이성질체 쌍이 없어요. 물론 리간드 그 자체가 광학 이성질체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카이랄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런 리간드인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중심 금속 이온의 리간드가 4개 결합해서 평면 사각형 구조를 가질 때 자기 자신만 존재할 때 그때를 우리는요 기하 이성질체 또는 다른 말로 부분 입체 이성질체가 정확한 표현을 했죠. 그것이 1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Na4라고 하는 것의 구조를 그려보면은 자 다음과 같이 그려졌어요. 중심금속 이온의 A가 하나, 둘, 셋, 4개가 결합이 되어 있고 자기 자신밖에 존재하지 않죠. 시험 문제에서 질문을 2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 즉 자기 자신을 제외한 기하 이성질체 있냐 없냐 그러면은 없다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근데 기하 이성질체 수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1이라고 하는 것이 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관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중심 금속 이온에 A라고 하는 리간드가 3개 결합되고 B라고 하는 리간드가 1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중심 금속 이온에 A라고 하는 리간드 3개 그리고 B라고 하는 리간드가 1개가 결합하면은 B가 여기 결합하든 여기 결합하든 여기 결합하든 여기 결합하든 결국 돌려보면은 자기 자신밖에 없죠. 그러므로 기하 이성질체 수는 1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 금속에 A가 2개, B가 2개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중심 금속에 A가 2개 결합하고 B가 2개가 결합했어요. 자, 이렇게 될 때는 A를 기준으로 하든 또는 B를 기준으로 하든 간에 같은 변의 꼭지점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시스 구조로 하고 그리고 중심 금속 이온에 A 2개가 결합할 때 클로스 위치로 이렇게 왔어요. 물론 나머지 자리는 B가 되는데 이 A가 서로 무슨 구조? 트랜스 구조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하 이성질체 수가 전체 2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다른 기하 이성질체를 가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A를 기준으로 해서 시스 트랜스 위치로 나타나서 기하 이성질체 수가 2이고 그리고 A 2개, B 하나, C 하나 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A를 기준으로 해서 시스 트랜스 위치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하 이성질체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중심 금속에 A가 하나, B가 하나, C가 하나, D가 하나 이렇게 올 때는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중심 금속 A를 딱 고정을 시켜놓고 A의 트랜스 위치, 어클로스 위치에다가 B가 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A의 어클로스 위치에 C가 오게 할 수도 있어요. A의 어클로스 위치에 D가 오게 할 수도 있죠. 이것들은 분명히 서로 다른 이 입체 이성질체 관계이고 따라서 기하 이성질체, 부분 입체 이성질체 숫자가 얼마라고요? 3이다라고 표현하죠. 어떤 것도 광학 이성질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A하고 어클로스 위치로 B가 있을 때 C가 여기 오고 그러면 나머지 D가 여기냐?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D가 오고 이쪽에 C가 오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구조가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딱 뒤집어 버리면은 같은 구조가 돼요. 따라서 이것들은 이 구조밖에는 없습니다. CD냐 또는 DC냐는 같은 구조입니다. 부분 입체 이성질체, 즉 기하 이성질체 수는 3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따져볼까요? 중심 금속에 글라이신 음이온과 같은 AB 타입이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 사각형 형태에서 AB가 이렇게 결합할 수 있고 그때 A하고 마주보는 쪽에 또 A가 오도록 할 수 있죠. 그래서 AB. 안 그러면은 이 A하고 마주보는 이쪽에 A가 AB에서 A가 이쪽으로 오면서 B가 이쪽으로 오는 경우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를 우리는 시스 트랜스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요 A하고 이 B가 결합해 있는 이 두 자리 리간드 AB 결합한 두 자리 리간드 그때 스몰 A가 같은 쪽에 왔냐 스몰 A가 어클로스 위치로 왔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입체 이성질체이고 저거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이죠. 그래서 기하 이성질체 수 2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95쪽에 중간에 보니까 이번에는 정사면체 형태의 이성질체 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면 사각형 형태에서는요, 절대로 광학 이성질체 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사면체 구조 형태에서는 또 재밌게도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입체 이성질체 수가 또 없다는 거죠. 즉, 입체 이성질체 수에서 기하 이성질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기하 이성질체 존재하지 않고 기하 이성질체 수를 1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광학 이성질체 쌍이 한 쌍씩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면체 구조에서는요, 결합하고 있는 네 군데 자궁기가 모두 다를 때 광학 이성질체 쌍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한 자리 리간드 A, B, C, D가 오거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왔을 때 결국 광학 이성질체 쌍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심금속에 A라고 하는 한 자리 리간드, B, C, D 한 자리 리간드가 각각 한 개씩 결합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됐을 때 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고 거울면을 기준으로 해서 거울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이 A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D가 이쪽으로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은 B, C가 서로 포개어지지 않고 서로 B, C가 바뀐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거울상이면서 포개어지지 않는 관계인 광학 이성질체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금속에 A라고 하는 한 자리 리간드, B라고 하는 한 자리 리간드 결합하고 AB 타입의 이 글라이신 음영과 같은 그런 리간드죠. 그런 리간드가 이렇게 결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거울면을 기준으로 해서 분명히 두 개가 거울 상의 관계이지만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포개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 그런 구조를 우리는 광학 이성질체 쌍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교재 95쪽에 정사면체 창문의 형태를 봤더니 기하 이성질체는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하 이성질체 수를 1이라고 하죠. 광학 이성질체 쌍은요, 이 중심 금속에 리간드가 네 군데 결합하는데 네 군데 결합하는 것이 모두 다른 경우만 광학 이성질체 쌍이 한 쌍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각각은 기하 이성질체 수 1이라고 하고 광학 이성질체 쌍이 한 쌍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95쪽에 아래쪽을 보니까 이번에는 8면체 창물의 이성질체가 나옵니다. 8면체 창물의 이성질체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하 이성질체도 그렇고요. 광학 이성질체 쌍도 그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하셔서 깨치셔야 되는 거라고 보십시오. 자, 첫 번째 구조부터 먼저 봅시다. 첫 번째 구조는요, 중심금속에 A라고 하는 한 자리 리간드 5개, B라고 하는 한 자리 리간드가 1개가 결합하고 있어요. 이때 8면체 구조의 중심에 있는 이 허리저널한 수평으로 나타나는 이 사각형 부분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시면 되는데, B라고 하는 것이 이쪽 꼭지점으로 오든 이쪽 꼭지점으로 오든 결국 돌려보면은 이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기하 이성질체 수 1이라고 하죠. 두 번째 구조에서는요, 중심 금속에 A라고 하는 리간드가 4개, B라고 하는 리간드가 2개가 결합하고 있는데, 자, 8면체 창물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한 자리 리간드가 4개가 오거나 5개가 올 때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4개가 오나 5개가 오는 것은 너무 많이 왔고 그냥 바탕 배경을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8면체 창물에서는 똑같은 종류의 리간드가 2개가 왔거나 3개가 온 것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종류의 리간드가 2개가 올 때는요, 이 가상의 평면 사각형에서 같은 변 쪽에 존재하는 무슨 구조? 시스 구조죠. 또 2개가 왔을 때 이 B 2개가 트랜스 구조로도 올 수 있잖아요. 트랜스 구조로 올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딱 기본적으로 놓는 구조에서 트랜스 구조는 이런 식으로 평면 사각형에서 클로스 위치로 오는 트랜스 구조로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찾기가 쉽고, 이렇게 이 A라는 리간드가 4개, B라는 리간드가 2개 결합이 될 때는 시스와 트랜스 구조 각각 한 개에서 기하 이성질체 수 2개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조를 봤을 때 중심 금속에 A라고 하는 리간드가 4개죠. B라고 하는 리간드 1개, C라고 하는 리간드가 1개가 다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 요 구조에서도 A라는 리간드가 4개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볼 필요 없어요. B하고 C만 보는데, 서로 동일한 리간드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시스 트랜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가상의 평면 사각형 형태에서 이 B, C가 서로 무슨 위치에 왔다고는 할 수 있어요? 예, 시스 위치에 있다라고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상의 평면 사각형 형태에서
B, C가 서로 트랜스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서로 다른 이 부분 입체 이성결체 관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 입체 이성결체 2라고도 하고 또는 이것을 기하 이성결체 2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 구조는 이 A라고 하는 리간드가 몇 개? 3개가 결합되어 있죠. B라고 하는 리간드가 3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팔매체 작물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리간드가 2개가 왔을 때 시스 트랜스를 찾아야 된다고 했고, 이번에 동일한 리간드가 3개가 왔어요. A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3개가 왔을 때는 어떤 구조로 찾아야 되냐? 이것도 둘 중에 한 가지 구조입니다. 가상의 이 평면 사각형 이 부분에서 평면 사각형이 꼭지 몇 군데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군데 있죠. 그 네 개의 꼭지점 중에서 세 군데를 점유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가상의 평면 사각형 꼭지점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만 점유하고 한 개는 여기서부터 벗어나 있느냐? 이런 두 개의 이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이 구조에서 팔면체 구조는 위쪽으로 볼 때 정삼각형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볼 때 정삼각형이 4개가 있고, 이 A 3개를 보니까 위쪽에 있는 이 정삼각형의 같은 면에서 꼭지점을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면이다 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페이스라고 하고 형용사를 하면은 페이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줄여서 FAC 구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조에서는요, 이걸 우리가 지구본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지구본이라고 이렇게 다 생각했을 때 가상의 이 평면 사각형에서 A가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이 위도상으로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경도상으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 A가 같은 위도상에 있지만 이걸 이렇게 딱 뒤집어 버리면은 같은 경도상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은 경도상에 있다라고 해서 메리디어널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메리디어널 구조의 이니셜을 따서 MER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페이셜 구조냐, 메리디어널 구조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생각하세요. 팔매체 작물에서 똑같은 종류의 리간드가 3개가 올 때는 이 가상의 평면 사각형의 꼭지점 4군데 중에 3개를 자기가 점유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2개만 이 평면 사각형의 꼭지점이 있고 1개는 벗어나 있느냐, 둘 중에 한 가지 구조가 나타나죠. 자, 전체적으로 기하 이성결체는 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5번째 구조입니다. 중심금속 이온 M이라고 하는 것에 A라고 하는 리간드가 3개가 결합되어 있죠. B라고 하는 리간드가 2개가 결합되어 있고, C라고 하는 리간드가 1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동일한 종류의 리간드가 2개도 있어요. 3개도 있어요. 2개는 시스 트랜스 관계고 3개는 메리디어널 구조와 페이셜 구조의 관계인데 뭐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될까요? 예, 3개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A가 3개가 있는데 가상의 이 평면 사각형에서 꼭지점 3군데 점유하죠. 일단 A가 메리디어널이에요. 그때 나머지 한 자리가 C가 왔느냐? 가상의 평면 사각형 꼭지점 3군데에 A가 존재하는 메리디어널 구조면서 나머지 한 자리에 이 B가 왔느냐, 둘 중에 한 가지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상의 이 평면 사각형 구조에서 A가 3개가 아니라 2개만 오고요, 1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A로만 따지면 A는 이렇게 평면 사각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구조로 합니까? 페이셜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 3가지가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들은 광학 이성결체 쌍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므로 기하 이성결체만 3개다, 3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에 6번째 구조이죠. 6번째 구조. 중심 금속에 A라고 하는 리간드가 3개, 그리고 B가 하나, C가 하나, D가 1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자, 똑같은 종류의 리간드가 2개가 오거나 3개가 오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고 했는데, A 리간드를 기준으로 해서 3개가 있으니까 그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3개가 모두 이 가상의 평면 사각형에서 꼭지점 4군데 자리에서 3군데를 점유하고 1개의 다른 게 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개의 다른 게 오는데 그 한 자리에 B가 올 수도 있어요. 그 한 자리에 C가 올 수도 있어요. 그 한 자리에 D가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가상의 이 평면 사각형에서 꼭지점 4군데 중에서 3군데가 아니라 2군데만 점유하고 한 개는 거기서부터 벗어났죠. 그러니까 A로만 따지면은 이 회의실 구조가 되고, 그렇게 하고서 나머지 이제 이 A 2개하고 마주 보는 자리에 B, C가 오고, 그리고 이제 D, 또는 여기에 BD가 오고 C가 올 수도 있고, 또는 CD, B가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오거나 간에 이것하고 서로 거울상 이성결체가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광학 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할 때는 우리가 이 입체 이성질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일단 먼저 부분 입체 이성질체, 기하 이성질체 수가 4다라고 표현하고, 광학 이성질체 쌍이 한 쌍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체가 눈에 몇 개 보이나요? 5개가 보이죠. 따라서 총 입체 이성질체 수는 5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까지 여러분 95쪽에 아래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 구조를 볼까요? 7번 구조에서는 중심 금속에 A라는 리간드가 2개, B라는 리간드가 2개, 그리고 C라는 리간드가 2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를 보더라도 시스트랜스, B를 보더라도 시스트랜스, 그리고 C를 보더라도 시스트랜스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A를 먼저 기준으로 해봅시다. A를 기준으로 먼저 시스가 됐어요. A를 기준으로 시스 구조이죠. A를 기준으로 시스 구조이죠. 그때 A가 있는 이 평면 사각형하고 마주보는 자리에 모두 B가 올 수도 있고 모두 C가 올 수도 있어요. 한 개는 B, 한 개는 C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때 모두 B가 오거나 모두 C가 오는 경우는 광학 이성질체 쌍이 존재하지 않고, 한 개는 B, 한 개는 C가 올 때 이때는 광학 이성질체 쌍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광학 이성질체 쌍이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는 8매치 창문에서 광학 이성질체 쌍이 존재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교재 제일 뒤쪽에 보면은 이 부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록 내용의 첫 번째 부록 내용을 보도록 하십시오. 이 교재 제일 뒤쪽에 부록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8매치 창문에서 광학 이성질체를 가지는 경우와 안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 A에 대해서 모두 시스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A를 기준으로 해서 무슨 구조로 볼 수 있습니까? 예, 트랜스 구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A 2개가 먼저 트랜스 구조로 있고, 그때 이 평면 사각형에서 B가 시스냐, B가 트랜스냐,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것도 각각은 광학 이성질체 쌍이 없습니다. 전체 부분 입체 이성질체는요, 광학 이성질체 쌍에서 요 한 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입체 이성질체, 기하 이성질체 수는 5이다. 광학 이성질체 쌍은 한 쌍이다. 눈에 모두 몇 개 보입니까? 6개죠. 총 입체 이성질체 수는 6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96쪽 예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음은 테트라 아쿠아 에틸렌 다이아민 니켈에 거기에서 H2O를 에틸렌 다이아민으로 치환한 반응이다 라고 나타나 있죠. 니켈이 플러스 2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에틸렌 다이아민 자체가 원래 0가예요. H2O 자체가 0가예요. 전체가 플러스 2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심 금속이온인 니켈이 플러스 2가의 산화수를 나타나고 있겠죠. 에틸렌 다이아민은 2자리 리간드예요. 2자리 리간드가 1개 결합했으면 2군데 결합했죠. 또 H2O가 4개가 결합했기 때문에 총 몇 개의 자리에서 결합했습니까? 6군데 자리에서 결합했죠. 그래서 6군데 자리에서 리간드가 중심금속이온에 결합하게 되면 6배의 착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 6배의 착물이었는데, 그때 에틸렌 다이아민이 1개만 있었는데 H2O 2개를 떼고 에틸렌 다이아민을 또 1개 더 결합했어요. 그래서 에틸렌 다이아민이 모두 몇 개가 됐습니까? 2개가 됐죠. 여기에서도 중심금속이온에 2자리 리간드 1개, 1자리 리간드 4개 결합해서 6배의 착물이었고요. H2O 2개 대신에 에틸렌 다이아민이 1개 더 결합돼서 이렇게 결합돼도 2자리 리간드가 2개니까 총 4군데에다가 H2O 1자리 리간드 2개에서 또 마찬가지로 몇 군데 배위 결합하고 있습니까? 6군데 배위 결합하죠. 이것도 6배위 착물입니다. 6배위 착물이고, 어떤 구조를 보거나 간에 중심 금속 이온을 기준으로 해서 리간드가 결합하는 것이 팔면체 구조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는 광학 이성체를 갖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가의 구조가 이 구조입니다. 2자리 리간드가 결합하고 있을 때는 팔면체 착물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가상의 평면 사각형에서 왼쪽에다 갖다 붙여놓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결합하면서 다시 보면 됩니다. 이 구조 형태에서는요,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만 존재하기 때문에 기하 이성질체 수도 1이죠. 광학 이성질체 쌍이 없습니다. 보기 기억의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니은, 나는 기하 이성질체를 갖는다. 나의 구조가 이제 이 구조인데 여기서 기하 이성질체 가집니까? 가집니다. 에틸렌 다이아민이 이렇게 한 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일단 무조건 두 자리 리간드는 8매지 상물에서 왼쪽에다가 고정을 시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에틸렌 다이아민 한 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더 마주보는 쪽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에틸렌 다이아민이 한 개가 딱 고정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결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자리는 이제 H2O를 결합하면 되겠죠. 이것은 광학 이성질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은 거울면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거울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고서 이렇게 루프 형태로 되어 있는 두 자리 리간드를 이렇게 딱 180, 또 돌려서 겹칠 때 이 NN이 이쪽에 뒤쪽으로 결합되는데 이게 180도 돌아가면은 이 NN이 어때요? 앞쪽으로 오면서 서로 포개어지지가 않아요. 서로 거울상 관계면서 포개어지지 않는 입체 이성질체 관계를 거울상 이성질체, 광학 이성질체라고 하죠. 나의 구조에서는요, 이렇게 기하 이성질체 수가 2개, 광학 이성질체 쌍이 한 쌍이 존재하고 총 입체 이성질체 수로 하면은 3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기하 이성질체를 갖는다라고 하는 니은의 보기 내용이 옳은 설명입니다. 디귿, 나에서 NI의 배위수는 얼마냐라고 했고 여기서 보니까 모두 몇 군데 배위결합하고 있어요. 중심 금속 이온인 니켈 이가 이온에 모두 6군데에서 배위결합하고 있죠. 배위수가 6인데 여기서는 4라고 잘못 적혀 있습니다. 이 예제 문제에서는 니은의 보기 내용만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97쪽을 보면은요, 창물의 원자각 결합 이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불에서 중심 금속 이온과 리간드가 결합을 할 때 이것을 설명하는 원리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배위 결합한다라고 생각하는 논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심 금속 이온과 리간드가 마치 이온 결합처럼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다라고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중심 금속 이온과 리간드가 배위 결합한다라고 보는 것이 원자각 결합 이론의 내용입니다. 이때는 중심 금속 이온, 자 M입니다. 중성 원자일 수도 있고 이온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빈 오비탈을 갖고 있어요. 리간드는 전자쌍을 가지고 있죠. 이거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 리간드가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결합합니다. 리간드가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산염기 개념에서는 루이스 염기라고 하죠. 중심 금속 이온은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받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루이스 산염기 개념에서는 루이스 산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빈 오비탈과 리간드의 전자 2개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간의 겹침에 의한 결합. 무슨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배위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죠. 자, 이때 중심 금속은 분명히 빈 오비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빈 오비탈이 배위수에 따라서 어떤 혼성 오비탈이냐가 결정되죠. 이 배위수라는 것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다시피 SN 값과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SN 값이 2일 때는요, 중심 금속 이온은 빈 혼성 오비탈 몇 개? 2개죠? 무슨 혼성 오비탈? SN 값이 2이기 때문에 sp 혼성 오비탈 2개. 중심 금속 이온이 리간드 4개와 결합하는 배위수가 4일 때는 중심 금속은 3행체 구조로 결합할 때는 sp3 혼성 오비탈, 평면 사각형 형태로 결합할 때는 dsp2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결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심 금속 이온이 리간드 6개와 결합을 할 때는 중심 금속 이온은 비어있는 6개의 혼성 오비탈, 무슨 혼성 오비탈? 예, T2sp3 혼성 오비탈이냐 또는 sp3 D2 혼성 오비탈이냐를 가지고서 결합할 수가 있겠죠. 중심 금속이 D2sp3라고 하는 빈 혼성 오비탈을 가질 때 이때는요, 리간드가 센장 리간드다, 센장 리간드라고 앞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중심 금속 이온이 sp3 D2 혼성 오비탈을 빈 오비탈로 만들어서 이 6개의 빈 오비탈에 리간드의 비공유 유자쌍을 파듬해서 결합할 때 그때 리간드는 어떤 장 리간드라고요? 약한 장 리간드가 결합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97쪽에 밑에 보니까
전자 배치도로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 배치도로부터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내용에서 첫 번째 물질, 코발트가 염화이온과 결합하는데 Cl은 화합물 중에서 마이너스 1가의 산화수를 나타냅니다. 4개만큼이니까 마이너스 4가죠. 전체가 마이너스 2가라는 것은 코발트가 플러스 2가의 산화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Cn이라고 하는 것은 시아나이온이에요. 4개만큼이니까 마이너스 4가죠. 전체가 마이너스 2가라는 것은 니켈이 플러스 2가의 산화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발트는 27번 원소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었죠. 이 단원의 가장 앞쪽에서도 배웠어요. 철 26번, 코발트 27번, 니켈이 28번 원소입니다. 코발트 18번째 전자까지는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고 4s오비탈에 2개의 전자가 채워지면서 19번째, 20번째 전자가 채워졌어요. 21번째부터 27번째 전자까지는 3d 오비탈에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발트가 플러스 2가가 됐대요. 플러스 2가가 되면은 들어올 때도 4s 오비탈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3d 오비탈 들어왔지만 떨어질 때도 4s 오비탈에도 먼저 떨어지죠. 따라서 3d 오비탈에 전자가 7개가 남았습니다. 코발트 2가 이온의 바닥 상태에서의 전자 배치가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AO라고 하는 것은 어타믹 오비탈, 원자 오비탈입니다. 코발트 2가 이온의 원자 상태에서의 오비탈은 3d 오비탈의 전자 7개, 전자가 하나, 그리고 쌍으로 존재해서 7개가 존재하고 있죠. 니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은 4s 오비탈의 전자가 2개, 3d 오비탈의 전자가 8개가 있었는데 니켈 플러스 2가가 되면은 4s 오비탈의 전자가 또 먼저 떨어지죠. 3d 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8개죠. 그래서 니켈 플러스 2가의 원자 상태 오비탈에서는 전자가 3d 오비탈 8개, 하나, 그리고 쌍으로 한 쌍, 두 쌍, 세 쌍에서 전체 3d 오비탈의 전자 8개이죠. 자, 이 상태에서 염화이온과 결합할 수도 있고 시아나이온과 결합하는데 이 염화이온은요, 할로겐 원소 음이온, 할로겐 원소 음이온과 H2O는 비교적 약한 장 리간드입니다. 시아나이온은 센 장 리간드예요. 그래서 이 리간드들이 접근을 하는데 리간드들이 바깥쪽에서 딱 접근을 해올 때 약한 장 리간드는 이 코발트 2가 이온의 핵과 인력이 비교적 약한데 여기 코발트 2가 이온의 3d 오비탈에 있는 전자하고 리간드의 비공유 전재성하고의 반발력이 생기죠. 반발력이 생겨서 가까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접근을 못하고 배위 결합으로 보는 이 이론에서는 중심 금속은 반드시 뭘 만든다고요? 빈 혼성 오비탈을 만드는데 그때 약한 장 리간드가 가까이 접근을 못하니까 바깥쪽에 있는 오비탈 가지고 빈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요. 자, 바깥쪽에 있는 것 중에서는, 즉 전자가 없는 이 오비탈 중에서는 에너지 순위가 낮은 것부터 써야 되겠죠. 4s 오비탈. 자, 4개의 혼성 오비탈을 만들려면 또 제로가 p 오비탈 3개에서 이 sp3 혼성 오비탈을 만들겠죠. 그래서 4개의 sp3 혼성 오비탈을 만들고 그리고서 리간드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져가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채우고 이렇게 해서 4쌍이 이렇게 채워진 것. 이것은 바로 리간드의 비공유 전자쌍이 이 중심 금속 이온이 코발트 2가 이온의 빈 혼성 오비탈에 와서 이렇게 겹치면서 결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니켈 2가 이온에 시아나이온 결합하고 있는데, 자, 시아나이온이라고 하는 센장 리간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센장 리간드가 들어오는데, 센장 리간드는 니켈 2가 이온의 핵과 굉장히 정전기적인 인력이 강하고 따라서 안쪽 전자 껍질까지 침범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들은 전자 쌍이니까 반발력 때문에 못 오지만 여기들은 어때요? 전자가 홀 전자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시아나이온이 탁 들어오면서 야! 너희들은 왜 독방 서? 너희들 합쳐! 이렇게 해서 이 전자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고서 그리고 이 d 오비탈 한 개를 이 침범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중심 금속 이온이 아예 어때요? 센장 리간드가 들어오니까 전자 이렇게 합쳐버리고 이 오비탈부터 빈 혼성 오비탈 만드는 데 쓰죠. d 오비탈 하나,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2개이기 때문에 무슨 혼성 오비탈입니까? dsp2 혼성 오비탈을 만들게 돼요. 이때는요, 평면 사각형 구조로 결합하게 됩니다. 물론 p 오비탈이 이제 여기 하나 남아 있지만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이 dsp2 혼성 오비탈을 만들고 여기 어때요? 시아나이온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배위 결합하면서 이렇게 전자쌍을 채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중심 금속 이온에 약한 장 리간드가 4개 결합할 때는 일반적으로 중심 금속 이온이 sp3 혼성 오비탈 4개를 만들어서 그 리간드와 서로 오비탈 겹침을 통해서 배위 결합하는구나. 그 다음에 센장 리간드가 결합할 때는 중심 금속 이온이 이
리간드와 결합할 때 이 디오비탈부터 시작해서 dsp2 혼소 오비탈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리간드가 결합하는데 이 dsp2 혼소 오비탈이라는 것 자체가 평면 사각형 형태로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삼면체 구조 그리고 평면 사각형 구조를 이루는 거구나라고 하는 원리로 생각하십시오. 이번에는 중심 금속 이온에 리간드가 6개가 결합할 때 약한 장 리간드가 결합하면 중심 금속 원소는 sp3 T2 혼소 오비탈을 만들어 쓴다고 했죠. 센 장 리간드가 결합하면 중심 금속 이온은 D2 sp3 혼소 오비탈을 씁니다. 그래서 약한 장 리간드가 결합할 때는 중심 금속 원소는요 sp3 T2고 센 장 리간드가 결합할 때는 D2 sp3 혼소 오비탈입니다. 여기서는 중심 금속이 코발트 이온이라는 것이 똑같아요. 몇 가지 이온입니까? 플러스 3가죠. F가 마이너스 1가, 6개만큼 마이너스 6가, 전체가 마이너스 3가가 되기 위해서는 코발트가 플러스 3가 상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시아나 이온 마이너스 1가, 6개만큼 마이너스 6가고, 전체가 마이너스 3가가 되기 위해서는 코발트가 플러스 3가죠. 코발트의 전자 배치를 우리는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었어요. 코발트는 원자 상태에서 4s 오비탈 2개, 3d 오비탈 7개인데 플러스 2가일 때는 3d 오비탈에 전자 7개 남아 있었죠. 그런데 코발트가 플러스 3가로 되면은 또 전자가 한 개 더 떨어져야 되잖아요. 따라서 3d 오비탈의 전자 몇 개입니까? 6개이죠. 자, 이렇게 코발트가 플러스 3가에서 3d 오비탈의 전자수가 6개인데 이 원자 상태에서 코발트의 원자 오비탈, 3d 오비탈 전자 6개이죠. 그때 플로로 이온이라고 하는 할로겐 원소 음이온 약한 장 리간드 결합, 시아나 이온이라고 하는 이 센 장 리간드 또는 다른 말로 강한 장 리간드가 결합을 하는데 약한 장 리간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들이 이제 접근을 할 때는 중심 금속 이온인 코발트 3가 이온과 약하게 결합하는데 전자가 있으면 반발력 때문에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중심 금속 이온은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없는 이 오비탈만 가지고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요. 자, S 오비탈부터 사용하죠. 에너지 조리가 낮으니까 S, T3, 그 다음에 D2. 그래서 이렇게 해서 sp3 T2 혼성 오비탈 6개를 만들고 이것들이 팔면체 구조거든요. 이것들의 플로라 이온이 비공유 준재성을 이렇게 채우면서 배위 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심 금속 원소가 이렇게 센장 리간드하고 결합할 때 센장 리간드 시아나 이온이죠. 시아나 이온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와서 결합을 하는데 이것들이 와서 결합할 때는 중심 금속 이온은 핵 쪽으로 강하게 인력이 작용하면서 배위 결합 능력이 강하면서 딱 들어오는데 전자쌍이 있는 거는 자기들이 침투를 못 하는데 홀 전자가 있으면 어때요? 너희들은 왜 독방을 쓰고 있어? 합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 이쪽으로 합치고요. 이 전자 이쪽으로 합치면은 빈 혼성 오비탈을 만들 때 D 오비탈 몇 개 갖다 줄 수 있어요? 2개를 갖다 줄 수 있죠. 그래서 D2, S, P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D2sp3 혼성 오비탈이고 거기에 이 시아나 이온 6개가 팔면체 구조로 결합을 해서 이렇게 이 오비탈 겹침이 이루어진 것이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사주기 전위금속 원소가 리간드 6개가 결합할 때 약한 장 리간드가 결합할 때는 4s 오비탈, 4p 오비탈 3개, 4d 오비탈 2개를 가지고 혼성 오비탈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sp3 T2 혼성 오비탈로 결합한다. 그리고 센장 리간드와 결합할 때는 무슨 d 오비탈이에요? 4d가 아니죠. 3d 오비탈, 4s 오비탈, 4p 오비탈을 가지고 혼성 오비탈을 만들기 때문에 T2 sp3 혼성 오비탈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결합한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코발트 3가 이온 똑같은데 그때 sp3 T2 혼성 오비탈을 만드니까 에너지 준위가 평균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T2 sp3 혼성 오비탈을 만드니까 4D가 아니라 3D를 썼죠. 평균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더 낮죠. 에너지 준위가 더 낮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빈 오비탈이 있고 그쪽에 리간드가 들어오면서 중심 금속 이온은 핵 쪽에 더 강하게 들어와서 결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나타나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코발트 3가 이온이 3D 오비탈에 원래 전자 6개가 결합해 있어요. 약한 장 리간드와 결합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홀 전자가 몇 개나 있어요? 4개가 있죠. 홀 전자가 1개만 있어도 이 상자성이 나타나는데 4개나 있기 때문에 상자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죠. 코발트 3가 이온이 시아나 이온이라고 하는 센장 리간드와 결합하니까
홀 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홀 전자가 없기 때문에 무슨 자기성이 성질이 나타납니까? 반자기성, 반자성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98쪽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착물의 결정장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착물의 결정장 이론입니다. 착물에서 중심 금속 이온이 리간드와 배위 결합한다라고 보는 것은 원자과 결합 이론입니다. 착물에서 중심 금속 이온이 리간드와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면서 마치 이온 결합과도 같은 결합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결정장 이론입니다. 결정장 이론과 원자과 결합 이론, 배위 결합 형태로 설명하는 원자과 결합 이론은 완전히 별개의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섞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배위 결합으로 보는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는 중심 금속 이온이 뭘 갖고요? 빈 혼성 오비탈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과 리간드의 전자 두 개가 모두 존재하는 오비탈이 겹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장 이론에서는 중심 금속 이온의 빈 오비탈 이런 거 아니에요. 중심 금속 이온의 이 d 오비탈과 그리고 리간드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오비탈이 겹친다라고 보지 않고 중심 금속 이온의 핵과 리간드 간에 그냥 정전기적인 인력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재 이 98쪽 결정장 이론에서는 반드시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으로 봐야 되지, 밑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주고 있죠. 공유결합, 공유전자쌍, 그리고 혼성 오비탈, 오비탈 겹침,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결정장 이론에서는 착물 형성의 원동력을 뭘로 보고 있느냐? 철 3가 이온에 시아나 이온 6개가 결합하는 것으로 봅시다. 철 3가 이온과 시아나 이온이 서로 결합을 하고 있지 않고 따로따로 수용해 중에 용해가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철 3가 이온에 시아나 이온이 딱 결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착 이온을 형성했죠. 착 이온을 형성했을 때가 이렇게 착 이온을 형성하지 않고 따로 이온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포텐셜이 낮더라. 이 포텐셜이 낮다고 할 때 가장 정확한 표현 방법은 깁스 자유에너지 값이 더 낮아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깁스 자유에너지 값이라고 하는 것과 서로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G, 깁스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로 다음 단원, 연력학 단원에서 배우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우리가 또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더 착이온을 형성하기 전보다 안정해졌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결합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결합이 형성될 때 중심 금속 이온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냐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철 3가 이온이 시아나 이온과 결합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철이라고 하는 원소 26번의 원소입니다. 원자 상태에서는 18번째 전자까지는 아르곤 18조 원소와 전자 배치가 같고 4s 오비탈의 전자 2개, 3d 오비탈의 전자 6개죠. 철이 플러스 3가가 되면 4s 오비탈 전자 2개, 3d 오비탈에서도 전자가 1개가 떨어나가서 3d 오비탈의 전자가 5개가 남아있어요. 이 3d 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5개 남아있는 이 프리한 이온 상태였는데, 그때 리간드가 접근하잖아요. 리간드가 접근하면은 분명히 전반적으로는 이 양이온하고 인력에 의해서 안정해지는 것이 맞아요. 전반적으로는 안정해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리간드가 접근할 때 이 철 3가 이온의 d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제일 바깥쪽에 있는데, 이 전자하고 리간드의 비공유 전자쌍하고 뭐가 생겨요? 반발력이 생기죠. 그러므로 중심 금속 이온의 3d 오비탈의 측면에서는요, 접근하는 리간드의 비공유 전자쌍하고의 반발력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불안정화가 돼요. 불안정화가 됐다는 것은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졌다는 거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정장 이론의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d 오비탈은 3dxy, 3dyz, 3dzx, 3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3dz제곱 오비탈이 있는데, 이 다 공간적인 배양이 있잖아요. 리간드가 접근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 d 오비탈에 있는 전자 중에 반발력이 다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르냐? 6개의 리간드가 접근한다고 생각하면은 중심 금속 이온의
이쪽이 X축 방향,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 X축 방향이에요. 이쪽이 Y축 방향, 마이너스 Y축 방향. 이쪽 위쪽이 G축 방향, 이쪽이 마이너스 G축 방향인데 리간드가 X축에 플러스 마이너스, Y축에 플러스 마이너스, G축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리간드가 접근을 해요. 리간드가 이렇게 딱 접근할 때 D 오비탈 중에서 누가 바로 마주 볼까요? 예, 이 X축과 Y축 위에서 주로 발견되는 오비탈인 이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은 유난히 반발력이 크겠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또 리간드 중에서 중심금속의 d 오비탈 중에서 주로 g축을 따라 발견되는 이 오비탈 dz제곱 오비탈이죠. 이것도 접근하는 리간드 바로 마주보기 때문에 유난히 반발력이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팔면체 구조로 리간드가 중심금속 이온과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 d 오비탈에 누가 유난히 반발력이 크냐면은 리간드가 이 축 방향으로 접근한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축 방향으로 주로 존재하는 이 오비탈 두 개가 유난히 반발력이 커서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오비탈은 적어도 축 방향을 따라 있는 건 아니고 축 사이에서 존재하죠. dxy라는 것은 x축, y축 사이에서 주로 발견돼요. dyz라는 것은 y축과 g축 사이에서 발견되죠. dzx라는 것은 g축과 x축 사이에서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축 사이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dxy 오비탈을 먼저 볼까요? dxy 오비탈은 이 x축, y축 사이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축을 따라 돌아오는 이 리간드하고 바로 마주봐야 좀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 있죠. 그래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축을 따라 존재하는 오비탈인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보다는 반발력이 작을 거다. 반발력이 작다는 것은 그나마 에너지 준위가 더 낮다는 거죠. 그렇게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면체 작물에서는 리간드가 접근하는 배향에 따라서 반발력의 차이가 달라져서 에너지 준위가 두 가지로 나뉘어졌죠. 이거를 그룹 C에서는 EG 레벨이다, T2G 레벨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이는데 여러분들은 EG, T2G라는 걸 몰라도 되고 단지 D 오비탈 중에서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과 dz제곱은 EG 에너지 준위다. 그 다음에 dxy, dyz, dzx 오비탈은 T2G 에너지 준위다 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뉘어졌어요. 에너지 차이가 생긴 거죠. 에너지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델타라고 표현합니다. 거기다가 팔면체 구조로 이렇게 정정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면서 에너지 차이가 생겼어요. 팔면체가 영어로 옥타헤드랄이죠. 아래참자로 O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걸 우리는 결정장 분리가 일어났다 또는 한글로 하면은 결정장 갈라짐이 일어났다. 영어로 하면 크리스탈 필드 스프리팅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요 에너지만큼의 이제 차이가 생겼어요. 그리고서 철삼가 이온은 기본적으로 d 오비탈의 전자가 지금 5개가 있었거든요. 요 5개 전자가 어떻게 될까?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부터 하나,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에너지 준위 차이가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져서 홀 전자 한 개죠. 또는 어떤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밑에 레벨에 하나 채우고 이렇게 쌍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반발력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에너지 준위, 갈라짐, 결정장 갈라짐 차이가 클 경우에는 밑으로 가서 전자가 다 채워지지만 이 결정장 갈라짐 자체가 작을 때는요. 밑에 같이 쌍으로 채워주면 반발력이 크니까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먼저 홀 전자 형태로 채우죠. 쿤트 규칙을 만족하면서. 이렇게 되면 홀 전자 수가 몇 개? 5개. 그래서 이때 결정장 갈라짐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홀 전자 개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 결정장 갈라짐이 크냐면요. 더 센 장 리간드가 결합하면은 결정장 갈라짐이 커서 밑에부터 다 채우고 가기 때문에 홀 전자수가 상대로 좋고 약한 장 리간드가 결합을 할 때는 이 결정장 갈라짐 자체가 작거든요. 그래서 홀 전자 상태로 먼저 다 채우기 때문에 결국 홀 전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센 장 리간드냐 약한 장 리간드냐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더 공부해 보긴 합니다. 여러분 교재 98쪽에 보니까 아래쪽에 리간드장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죠. 우리가 보통 대학교에서 배울 때 춘다리 지은 일반화학 교재 그리고
맥머리가 지은 일반학 교재, 그리고 이 춤단이나 맥머리가 지은 일반학 교재와 비슷한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일반학 교재가 있는데 옥소비가 지은 일반학 교재가 있어요. 옥소비가 지은 일반학 교재는 물리화학의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일반학 교재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이 옥소비를 제외한 춤단이나 맥머리나 여러 이렇게 일반학 교재들에서 공통적으로 보면은요, 리간드장 이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를 않아요. 거기에서는 그냥 이 리간드장 이론이라고 원래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그냥 결정장 이론이라고 하는 표현만 사용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적어도 이 옥스토비라고 하는 교과서에서 일반학 기본서에서 설명하는 리간드장 이론이 뭐냐? 리간드장 이론은 결정장 이론에다가 우리가 바로 앞 단원에서 배웠던 푼자 궤도함수 이론을 접목한 이론, 그것이 바로 리간드장 이론인데 결정장 이론과 그냥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99쪽을 보시겠습니다. 99쪽. 자, 이 리간드장 이론을 그냥 결정장 이론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똑같은 이 구족 원소입니다. 구족 원소 코발트가 4주기 원소죠. 로듐이 5주기 원소예요. 그리고 이리듐이 6주기 원소입니다. 전체적으로 플러스 3가인데 아모니아는 영가 중성 분자 상태거든요. 따라서 중심금속 이온들이 다 몇 가짜리냐면 플러스 3가 양이온, 플러스 3가 양이온, 플러스 3가 양이온들입니다. 구족의 플러스 3가 양이온이고 암모니아 분자가 결합하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암모니아 분자 6개, 즉 배수가 6이라는 것도 똑같은데 4주기 원소는 결정장 분리가 이만큼 274, 5주기 원소는 408로 거의 한 40%, 50% 크죠. 그 다음에 6주기 원소는 또 5주기 원소보다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커졌냐라고 하면은 중심금속의 주기가 커지게 되면은 원자 번호가 커져요. 원자 번호가 18만큼 커지고 32만큼 커지잖아요. 원자 번호가 더 커지게 되면서 핵의 양성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죠. 핵의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핵의 양 전단이 커지면서 리간드를 더 세게 끌어당기게 돼요. 리간드를 세게 끌어당기게 되면은 중심 금속 원소의 디오비탈에 있는 전자와 리간드 간의 반발력이 커지게 됩니다. 리간드 간의 반발력이 커져서 리간드의 비공유인자쌍과 중심 금속 이온의 이 디오비탈에 있던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져서 더 에너지 유니가 높아져요. 더 에너지가 높아져요. 그 다음에 반발력이 커질 때는요, 배항에 따른 반발력 차이가 또 더 심하게 생겨요. 그래서 4주기 원소가 이 배항에 따른 이 결정자 갈라짐이 이만큼이면 5주기 원소는 더 커지고 6주기 원소는 어때요? 더 커지더라는 거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중심 금속 이온이 핵의 양성자수가 많아서 리간드를 자기 쪽으로 더 세게 끌어당김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간드의 세기가 분광학적인 실험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약한 장 리간드와 센 장 리간드가 구분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간단하게 이것만 생각하세요. 할로겐 원소의 음이온은 가장 약한 장 리간드입니다. H2O는 할로겐 원소의 음이온보다는 센 장 리간드지만 그래도 이거는 절대적으로 보면 약한 장 리간드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시아나 이온과 일산화탄소는요 가장 센 장 리간드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한 장 리간드부터 센 장 리간드까지를 할로겐 원소의 음이온, H2O, 암모니아, 에틸렌 다이amin과 같은 두 자리 리간드, 그리고 시아나이온, 일산화탄소 정도로 보시면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할로겐 이온은 가장 약한 장 리간드, 그리고 H2O는 비교적 약한 장 리간드에 해당이 되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센 장 리간드지만 이것은 중심 금속 이온이 누구냐, 또 중심 금속의 산화조가 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 나기 때문에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시아나 이온과 일산화탄소는 확실하게 센 장 리간드이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봅시다. 중심 금속 이온이 이번에는 크롬 3가 이온인 경우를 바탕으로 해서 약한 장 리간드와 센 장 리간드를 보는데 여기서는 중심 금속 이온이 모두 크롬 3가 이온입니다. 크롬 3가 이온인데 할로겐 이온이 결합하니까 이 약한 장 리간드가 결합했죠. 그래서 약한 장 리간드가 결합하면 결정장 분리가 작아요. 센 장 리간드가 결합하면 중심 금속 이온 쪽으로 더 세게 이렇게 가까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정장 분리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할로겐화 이온보다는 H2가 6개 결합할 때가 결정장 분리가 더 커요. 그리고 여기에 암모니아가 6개 결합하니까 결정장 분리가 더 크죠. 그리고 시아나 이온에 결합하니까 결정장 분리는 더 큽니다. 결정장 분리, 이거는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커졌다는 것은요. 그것의 파장으로 따지면 더 짧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파장이 가면 갈수록 더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99쪽에서 100쪽의 내용을 이제 보면은 이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똑같이 크롬이 플러스 3가입니다. 똑같이 크롬이 3가고 그때 H2가 결합했느냐, 더 센 장리간대인 암모니아가 결합했느냐, 그거보다 더 센 장리간대인 시아나 이온이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의 결정장 분리 에너지 크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더 센 장 리간드가 결합할수록, 더 센 장 리간드가 결합할수록 결정장 분리의 크기는 더 커져요. 이 결정장 분리가 에너지 크기인데 그 에너지에 해당되는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더 짧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최대로 흡수하는 파장은 점점 짧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창물들에서 색깔을 관찰하게 되는데 창물에서 색깔을 관찰하는 원리는요. 바로 이게 보색관계로 해서 관찰을 하게 되죠. 보색관계. 빨주노초는 바보다. 무지개 색깔을 빨주노초 파남보로 생각하지 마시고 빨주노초는 바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주노초 바보. 그리고 빨주노초 바보는 오른쪽 이 시계 방향으로 돌려도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생각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서로 반대쪽이 보색 관계죠. 보라색의 보색은 노란색이에요. 오렌지색의 보색은 블루예요. 또 빨간색의 보색은 녹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창물에서는 조금 전에 8면체 창물에서는 이렇게 EG 레벨과 T2G 레벨로 에너지 준위 차이가 이렇게 생긴다고 했죠. 이때 T2G 레벨에 있는 이 전자가 EG 레벨로 전이가 되면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흡수를 하게 되겠죠. 더 낮은 에너지 준위 상태에 있던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로 들뜨면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요. 그때 가장 강하게 흡수하는 빛의 보색은 흡수가 보통은 굉장히 작아요. 따라서 가장 강하게 흡수하는 빛의 보색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투과가 되거나 반사돼서 우리 눈에 무슨 색이다라고 느끼는 거죠. 만일에 여기에 이 흡수하는 이 빛의 파장이 파란색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 눈에는 뭘로 볼까요? 파란색의 보색은 거의 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 물질은 오렌지색으로 보이죠. 또는 이 전자가 이 T2G 레벨에서 EG 레벨로 전이가 될 때 그때 흡수하는 빛이 보라색이다. 그러면은 노란색이 거의 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무슨 색으로 볼까요? 예, 노란색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창물의 색깔을 구분하게 되는 것은 가장 강하게 흡수한 그 빛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보색을 관찰하는 것이고 그 빛의 파장은요, 바로 결정장 분리의 크기와 상관이 있죠.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결정장 분리의 크기가 더 크다. 결정장 분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파장이 더 짧은 빛이 흡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흡수한 빛이 아니라 그것의 보색을 관찰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100쪽을 보면은요. 100쪽에 결정장 분리의 종류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결정장 분리의 종류. 우리는 조금 전에 결정장 분리 중에서도 특별히 팔면체장 분리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팔면체장 분리는 이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어요. 근데 사면체 구조로 리간드가 접근해서 분리가 될 수 있는데 그때는요, 여기 EG 레벨하고 T2G 레벨이 서로 뒤바뀌어 있는 형태가 돼요. 그리고 또 평면 사각형장 분리로 분리될 수 있는데 그때는 이 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선형장 구조로 이 리간드가 접근하면서 결정적 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이런 식으로 또 세 종류 에너지 크기로 나뉘어졌죠. 자, 평면 사각형장 분리로 됐을 때는 왜 이런 식으로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제일 높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중심금속 이온에 리간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평면 사각형 형태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때 리간드가 접근하는 이 방향들을 무슨 방향이라고요? X축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Y축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에서 접근한다고 생각하면은 중심 금속 이온의 어느 오비탈하고 바로 마주 옵니까? 예,
X축, Y축을 따라 존재하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하고 바로 마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반발력이 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발력이 큰 것이 누굴까요? 예, 중심금속의 X축과 Y축 사이에서 발견되는 오비탈인 dxy 오비탈이 완전히 마주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접근하는 리간드의 비공유 전자쌍과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반발력이 크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반발력이 큰 것이 예상외로 dz제곱 오비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축이 g축 방향이고 dz제곱 오비탈이라는 것은요 주로 g축을 따라 존재하지만 또 뭐가 있어요? 예, 이렇게 도넛 고리 형태로 나와 있죠. 이 도넛 고리 형태로 나와 있는 부분은 x축 위, y축 위에서도 전자가 어느 정도 발견되고 X축과 Y축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발견이 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 번째로 반발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형장 분리에서는 왜 dz제곱 오비탈이 가장 반발력이 크냐? 리간드가 두 개가 결합을 할 때 어느 축을 따라 들어온다고 하는 게 가장 논리적일까요? 예, G축을 따라 들어오겠죠. G축을 따라 들어오면은 중심금속의 주로 G축을 따라 존재하는 dz제곱 오비탈이 바로 리간드의 비공유 전자쌍하고 마주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들이 어때요?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반발력이 크게 나타나면서 결국 가장 N의 준위가 높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N의 준위가 낮은 것이 이 G축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존재하는 것. G축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존재하는 것은요. 이 X축과 Y축 위에서 발견되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 그리고 X축과 Y축 사이에서 발견되는 dxy 오비탈이 이 G축을 따라 들어오는 이 리간드와 가장 다른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제일 작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결정장 분리의 종류가 나뉘어질 수가 있고 3H장 분리는 8H장 분리의 보통 9분의 4 정도의 크기를 가집니다. 중심금속이온의 종류와 산화수가 같고 리간드의 종류 같으면은 이 6개의 리간드가 결합한 8H장 이 분리의 경우보다는 4개의 리간드가 결합한 3H장 분리가 약 9분의 4 정도인 것으로 보시고 9분의 4보다는 약 절반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8매체 창문에서는 강한장 리간드냐 약한장 리간드냐에 따라서 d오비탈의 홀 전자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d오비탈의 전자수가 4개부터 7개 사이인 경우에는 센장 리간드가 결합할 때는 그 결정장 분리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밑에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위에 채우죠. 그래서 홀 전자수가 최소화가 됩니다. 약한장 리간드가 결합을 할 때는 결정장 분리가 작기 때문에 밑에 전자 홀 전자로 채우고 위에까지 홀 전자로 다 채운 다음에 전자 쌍을 형성하다 보니까 홀 전자수가 많아지죠. 홀 전자수가 적을 때는 우리가 전자 스핀 모멘텀이 작다라고 하고 홀 전자수가 많을 때는요. 전자 스핀 모멘텀 값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d오비탈의 전자수가 4개부터 7개 사이일 때는 이것이 센장 리간드가 결합하느냐 약한장 리간드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8면체 창물에서 홀 전자수가 달라지는데 1개나 2개나 3개 또 8개, 9개, 10개인 경우에는 센장 리간드가 결합하느냐 약한장 리간드가 결합하느냐에 상관없이 홀 전자수가 같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d오비탈의 전자수가 3개인 것과 4개인 것을 비교해 볼까요? d오비탈의 전자수가 3개일 때 8매치 창문에서 결정장 분리가 큰 경우나 작은 경우나 밑에 어차피 3개씩 채워나가기 때문에 홀 전자수가 3개로 동일하죠. 그런데 d오비탈 전자수가 4개일 때는요. 결정장 분리가 클 때는 밑에 다 채우고 N의 준위 차이가 커서 위에 못 올라가니까 쌍을 이뤄서 홀 전자 개수 2개. 그리고 결정장 분리가 작을 때는 홀 전자를 위에까지 다 채우다 보니까 홀 전자 수가 4개로 달라지고 있죠. d오비탈의 전자수가 7개와 8개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8개인 경우는 밑에 전자를 채우고 그리고 N의 준위 차이가 커서 쌍으로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위에 전자 2개를 채우게 되니까 홀 전자 개수 2개. 그리고 이 결정장 분리가 작을 때 전자 하나 그리고 쌍으로 먼저 채우지 않고 위에 채우고 또 쌍으로 채우더라도 마찬가지로 홀 전자 개수가 2개로 나타나죠. d오비탈의 전자수가 7개인 경우에는요. 결정장 분리가 클 때는 밑에 다 채우고 위에 채우니까 홀 전자 개수가 1개인데 이렇게 결정장 분리가 작을 때는 하나 그리고 위에까지 홀 전자를 채우고 쌍으로 채우다 보니까 홀 전자 개수가 3개로 달라지죠.
이렇게 d 오비탈의 전자수가 4개부터 7개인 경우에는 8맨시장 분리에서 센 장 리간드가 오느냐 약한 장 리간드가 오느냐에 따라서 홀 전자 개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102쪽에 보니까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몇 가지 차기온의 결정량 갈라짐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물질에서 코발트는 플러스 2가의 산화수, 두 번째 물질에서 코발트는 플러스 2가의 산화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질에서도 코발트는 플러스 2가,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는 이 크롬이 플러스 3가의 산화수를 나타내고 있죠. 첫 번째 물질과 두 번째 물질을 다 봤더니 코발트 플러스 2가라는 것도 똑같고요. 리간드의 개수 자체가 6개라는 것도 똑같은데 H2O가 결합한 것보다 암모니아가 결합했을 때 결정장 분리가 더 큰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H2O보다는 암모니아가 더 센 장 리간드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물질과 다섯 번째 물질을 보면은 크롬 플러스 3가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리간드가 6개 결합한 것도 똑같아요. 그랬는데 플로라 이온이 결합할 때보다 H2O가 6개 결합할 때니까 그때 결정장 분리가 더 큰 걸 볼 수 있죠. 그러므로 플로라 이온보다는 H2O가 더 센 장 리간드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는 플로라 이온보다는 H2O가 더 센 장 리간드고 H2O보다는 암모니아가 더 센 장 리간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질과 세 번째 물질을 비교해 보면은 이 두 번째 물질, 세 번째 물질에 대해서는 코발트 플러스 2가라는 것도 똑같고 암모니아 결합하는 것도 똑같은데 리간드가 4개냐, 리간드가 6개냐에 따라 달라지죠. 보통 이렇게 코발트 플러스 2가가 리간드와 결합할 때는 리간드의 종류에 상관없이 3N치장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3N치장 분리가 일어나는 것과 8맨치장 분리가 일어났을 때 3맨치장 분리는 8맨치장 분리의 약 몇 배 정도가 된다고요. 이것의 9분의 4배 정도가 된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가압값은 1200 리스프로칼 센티미터보다 훨씬 작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발트가 플러스 2가인데 코발트라고 하는 것은 27번 원소예요.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4s 오비탈에 2개 그리고 3d 오비탈의 전자 7개가 채워져 있었죠. 그리고 코발트 플러스 2가일 때 4s 오비탈의 전자가 다 떨어지니까 3d 오비탈의 전자가 7개입니다. 코발트 플러스 2가가 여기 암모니아 결합한 이 두 번째 물질에서 6개의 리간드가 결합했기 때문에 8맨치장 분리가 일어나서 EG 레벨, T2G 레벨로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이 결정장 분리를 봤더니 이 값들에 비해서 비교적 작은 값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결정장 분리의 값이 충분히 작고 따라서 전자 7개가 채워질 때 하나 그리고 결정장 분리가 충분히 작기 때문에 위에 다 채우고 이렇게 전자를 채우니까 홀 전자 개수가 몇 개입니까? 3개죠. 홀 전자가 1개라도 있으면 상자기성을 나타내는데 3개니까 확실하게 상자기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값 자체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못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번에는 결정장 분리가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충분히 컸을 때 전자를 이렇게 7개 채울 때 위에까지 못 올라가고 밑에 다 채우죠.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1개가 남아서 홀 전자가 있기 때문에 결정장 분리 값이 충분히 크다 할지라도 홀 전자가 나타나니까 상자기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암모니아가 6개 결합하는 6배의 작물 8맨치장 분리인데 결정장 분리가 큰지 작은지는 모르지만 중심금속인이 코발트 2가윤이기 때문에 D오비탈의 전자수가 7개여서 어떻든지 간에 이 상자기성의 성질은 달라지지만 즉 이것이 상자기성의 성질이 크고 이것은 작죠. 그렇지만 하여튼 상자기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맞습니다. 자, 기억을 보니까 이 물질이 반자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니은에 보니까 1200보다 가압값은 9분의 4 정도로 작은데 크다고 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디귿, 리간드의 분광학적인 계열의 순서를 봤더니 전반적으로 플로라 이온보다 H2O, H2O보다 암모니아가 더 컸습니다. 디귿의 설명이 옳습니다. 예제에서는 디귿만 옳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